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 또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첫 환자 증례 보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기 앞서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KMA 코로나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인데요. 2010년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오전 9시 14분 현재 확진자 23명입니다. 어제까지 19명이었는데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 위키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요거는 보면 2015년 당시 메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자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바로 메르스인데요. 메르스는 첫 환자 발생 후 17일째부터 급격히 증가를 해서 30일 한 달 정도 30일째부터는 이제 좀 수그러들기 시작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명의 환자 발생했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요, 지금 현재 감염자 수는 28,276명입니다. 사망자는 565명, 그래서 치사율은 딱 2%로 떨어졌네요. 전반적으로 최근 들면서 2.2%대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완치 환자 수는 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편을 올렸는데 전부 다 노란 딱지를 받았습니다. 노란 딱지란 거는 광고 동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제한됐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면 전부 다 지금 광고 적합성 AI가 일단은 선별을 해서 제한되고요. 제가 검토 요청을 해서 실제 검토로 5건이 모두 다 부적합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영상은 전부 다 노란 딱지를 붙이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첫 환자 증례 보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 보고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의학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용 지수, 이 임팩트 팩터, 영향력 지수가 무려 70.7로 최근까지도 전 세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위에 해당했죠. 최근에는 이제 3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학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입니다. 저자는 미국 워싱턴주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례 조사팀입니다. 이 건은 미국 첫 증례 보고입니다. 경과를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여행한 후 1월 15일에 워싱턴주에 도착한 35세 남성이 2020년 1월 19일 4일 동안의 기침과 열감이 있었고 미국 CDC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경고를 미디어를 통해서 본 후에 워싱턴 스노우미시 카운티의 긴급진료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체온은 37.2도니까 거의 정상 체온에 가까운 거죠. 보통 37.3도, 5도, 37.2도 정도면 거의 뭐 약간의 미열이나 혹은 정상으로 보죠. 혈압은 134에 87이고요. 맥박은 분당 110회, 호흡수는 분당 16회, 산소 포화도는 96%입니다. 청진시 건성수포음, 마른 수포음이 있었는데요. 건성수포음이란 거는 이제 흡기시, 숨을 내쉴 때 그 수포음이 들리는 겁니다. 빠그락 하는 소리. 흉부 엑스선 촬영 이 당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증상 발생 후 4일째였죠. 근데 같은 날 시행한 핵산 증폭 검사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A 및 B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와 그 다음에 인두 쪽, 비인두 부위에 도말 표본 검사를 했는데 48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 결과 인플루엔자 AB, 파라인플루엔자, 레스피레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리고
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행 경력에 근거 지역 및 여행 경력에 따라서 근거 지역 및 주 보건과에 보고가 되었고요. 워싱턴 보건과는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여기 응급운영센터에 보고된 이후에 이 환자를 감시자로 분류하고 비인두 및 구강인두 도말표본 수집 후에 일단 퇴원을 시켰고요. 집에서 자가격리하게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20년 1월 20일 CDC에서 표본에 대한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 리얼타임 RT-PCR, 이게 이제 결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특정 부위를 증폭을 하는 거죠. 이 결과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고 해서 확진이 되어서 지역 프로비던스 리지널 메디컬 센터의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음압격리라는 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를 감염된 환자가 다른 그 지역으로, 다른 외부로 그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내 기압을 낮추어서 공기는 바깥에서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헤파 필터라고 해서 특정 필터를 사용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는 걸러져 갖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 그런 특수 격리 병실입니다. 이번 당일 1월 20날은 지속되는 마른 기침과 이틀간의 오심과 구토, 오심은 이제 속이 울렁거리는 거죠. 그게 있었지만 전형적인 폐렴 증상인 호흡곤란이나 흉통은 없었습니다. 입원 후에 생리식염수 그리고 오심에 대한 약물인 온단세트론을 대증요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입원 후 2일에서 5일까지 열 이외에는 다른 바이탈 사인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일째 복부 불편감 및 묽은 변이 있어서 호흡기 및 혈청 검체 검사 시행한 결과 변과 호흡기 검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고 혈청 검체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치료는 주로 이제 증상 치료, 대증 치료를 했죠. 해열제로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썼고 기침에는 구아이페네신을 투여하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습니다. 이번 3일과 5일째 백혈구 및 혈소판수가 감소되어 있었고요.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라는 염증이나 혹은 근육 손상 등일 때 올라가는 이 수치가 상승했었고 간 효소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번 3일째까지도 흉부 엑스선 촬영 정상이었는데 5일째부터는 흉부 엑스선상의 왼쪽 폐 아래쪽에 폐렴 소견이 보였고 산소 포화도 자체도 9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일째부터 비캐놀라, 코를 통해 산소를 분당 2리터 투여를 했고요. 병원에서 획득된 폐렴 의심하에 항생제인 방코마이신과 세페피민을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6일째 흉부 엑스레이 네 번째로 찍었는데요. 양측 폐 아래쪽에 손상 음영이 나타나서 비전형 폐렴 소견이라고 진단했고 청진시에도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이번 7일째에는 폐렴이 악화 가능성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여 시작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어 연구 중이었는데요.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감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실험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코마이신과 서페핀 항생제, 세균 죽이는 약들은 투여를 중단했고요. 그리고 이 항바이러스 투여하고 1일 하루 지난 이번 8일째 임상적 상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96%로 상승했고요. 폐에서 들리던 수포음도 사라졌고, 그리고 1월 30일 현재 11일째 입원 중으로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발표된 논문의 고찰 내용을 보면요. 증상 발생 후 4일째까지 흉부 엑스선에 폐렴 소견 없이 기침과 미열 정도였고 9일째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특이적 증상은 겨울에 볼 수 있는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감기와 구분이 어렵다.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본 증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주의보를 본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상의들은 지금 이 시기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경력 등 중요한 단서를 물어보는 것이 이 진단을 놓치지 않는데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앞전에 우리나라의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증례 정리를 했었고,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첫 환자 증례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으로 흉부엑스선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나오지만 고해상도 CT에서는 폐렴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첫 환자의 케이스가 그랬죠. 같은 날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고해상도 CT에서는 폐렴 소견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흉부 엑스선 촬영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CT 검사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후한성, 후한성이 아니죠. 후베이성이죠. 후한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인접 국가 여행 경력이 있는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제는 없지만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이 두 개를 조합한 칼레트라라는 이 에이즈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혹은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렘데시비르를 경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마치고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